안녕하세요, 제인입니다. 오늘은 Q&A 영상을 처음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구독자가 7,000분이 조금 안 됐지만 오늘 중에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Q&A 영상을 찍기 위해서 질문을 남겨주세요 라고 되게 소심하게 커뮤니티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다행히 질문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지금 말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이번 영상 끝부분에는 이벤트가 또 나갈 거예요. 일단 저 아이패드 산 거 자랑 좀 하고 오늘은 다양한 아이폰과 아이패드 기기를 가지고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라이브 방송처럼 하고 싶었는데 제가 아직 라이브 방송에 대한 용기가 아직 안 나고 있습니다. 빨리 용기를 내서 라이브 방송도 와인 한잔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할까요? 김세리님이 공기업 다니시다가 퇴사하시고 와인의 길로 빠지셨다고 하셨는데 제이님을 사로잡았던 특별한 와인이 있었던가요? 와인에 어떻게 빠져들게 되었는지에 대한 영상은 있어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샤또 네프 디파프 이걸로 굉장히 와인을 좋아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어떤 특정 와인이 너무 좋아서 와인에 빠져들었다기보다는 와인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다양한 와인의 종류 그리고 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와인이 세상에 있다는 것에 대한 경외감 이런 걸로 와인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렇게 파도 끝없는 매력을 보여주는 와인에 빠져들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두 번째 질문이 조금 많아서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희 구독자님들이 되게 궁금한 게 그동안 많으셨었나 봐요. 대부분 질문을 되게 여러 개를 남겨주셨고 또 질문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질문은 여기다가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가 와인 브리딩이 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는 여부는 솔직히 말하면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브리딩의 효과 자체가 굉장히 미미한 편이라서 더 알기 힘들겠죠? 디캔팅 같은 경우나 에어레이터를 썼을 때는 조금 더 확실하게 효과를 알 수가 있어요. 브리딩을 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와인을 처음 땄을 때 그 안에는 이산화황이 들어있고요. 그 이산화황이 순간 많이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계란 냄새 같은 냄새가 날 수 있어요. 약간 쿰쿰한 냄새죠? 근데 그거를 브리딩을 통해서 날려주는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와인의 안 좋은 냄새를 없애고 또한 산소와 접촉시켜서 와인을 좀 더 유하게 만들어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건 몇 년 둬야겠네 하는 거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당연히 타닌입니다. 타닌이 너무 뻑뻑하고 입안을 꽉 끼고 특히 타닌은 혀끝에서 느낄 수 있고 치아에서도 느낄 수 있고 잇몸에서도 느낄 수 있는데요. 잇몸에서까지 느껴지는 아주 뻑뻑한 타닌의 경우에는 몇 년 두었다 먹었을 때가 훨씬 부드럽게 마실 수 있어요. 세 번째, 최현웅님 와인 말고 다른 술을 드신다 하셨는데 저 다른 술도 되게 잘 먹습니다. 특히 지금 앞에 있는 거는 제가 독주는 웬만해서는 진짜 안 먹는데 저는 왠지 독주를 먹으면 무릎이나 이렇게 뼈 같은 데가 좀 욱신욱신하면서 아파가지고 그게 옛날에 어디서 봤는데 칼슘 빠져나가는 거라고 해서 두려워서 먹진 않는데 이거 아르마냑이거든요. 아르마냑은 독주 중에서 좀 유일하게 좋아하는 술이고요. 위스키나 꼬냑보다는 아르마냑 좀 더 마이너한 감성이 묻어나지 않나요? 제가 그 WSET 본원에서 런던에서 지금은 디플로마에서 증류주 파트가 빠졌는데 옛날에 증류주 파트가 있을 때는 이런 것도 다 시음을 했었거든요. 그때 좋아했던 딱 먹고 되게 좋았던 두 가지가 아르마냑이랑 그리고 감자로 만든 보드카. 이게 확실히 포도나 다른 보리 이런 걸로 만든 보드카보다 감자로 만든 보드카는 훨씬 부드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폴란드 쇼팽이라는 되게 유명한 보드카가 있는데 그 보드카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맥주는 밀맥주를 되게 좋아하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브랜드 중에는 1664의 블랑 그리고 블루문, 에델바이스, 헤벨레인가 이마트에서 파는 거 있어요. 그것도 되게 맛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밀맥주를 되게 좋아하고요. 막걸리도 되게 좋아하는데 막걸리는
우리가 흔히 막걸리계의 샴페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복순도가나 이화백주를 좋아합니다. 가격대는 마트에서 구매하시면 막걸리 치고 좀 비싸요. 한 만 원 이상? 10,000원에서 15,000원 사이? 이 정도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되게 이거 물어봐 주니까 되게 반가워하는 것 같네요, 제가. 다음, 김현성님의 되게 긴 사연이 있어요. 괜찮은 와인을 샀다고 생각하셨는데 본인이 생각했던 거와 맞지 않아서 많이 당황하셔서 이렇게 긴 글을 남기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알코올 향과 무거운 신향, 뀨뀨한 향. 뀨뀨한 향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감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알코올 향, 무거운 신향, 뀨뀨한 향을 종합해서 생각해보면 전 이 와인에 결함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무거운 신향 같은 경우에는 휘발성 산 같은 것이 좀 컨트롤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예를 들어서 약간 어느 정도 산화가 진행되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뀨뀨한 향은 코르크에 문제가 있었다던가 열화가 한번 생겼었다던가 이런 이유로 와인에 결함이 있지 않았었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통 우리가 아는 아마로네는 알코올 향은 당연히 좀 많긴 한데, 특히 좀 농밀한 약간 건포도나 푸른 같은 좀 말린 과일류, 아무래도 건포도로 만들기 때문에 말린 과일류의 과실향이 풍부하고 진득하게 올라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징이 없이 이렇게 굽굽하거나 혹은 무거운게 신향이 너무 많이 올랐다 하면은 약간은 그 와인 보틀의 상태가 좋지 않았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하이연님이 저희 꽁띠를 찾으시는데요. 꽁띠 영상 한번. 특정 유명 아울렛에서 가격 공개를 하지 말아달라고 올린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언급하신 것 같은데, 저는 건강한 소비재 시장이라면 가격 공개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흑설탕님이 고양이들 어떻게 잘 지내고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꽁띠는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꽁띠는 맨 처음에는 좀 저희와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요구적인 고양이가 한때 되었었거든요. 막 소리 지르고 난리치고 이랬는데 요즘은 굉장히 차분하게 잘 적응을 하고 있고요. 밖에 사는 하하기와 윈터솔저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은 숫고양이, 암고양이가 있는데 그 아이들도 밖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이님이 와인의 맛과 향을 더 잘 느끼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맛과 향을 캐치하는 능력은 무조건 훈련입니다. 훈련을 하셔야 돼요. 과일을 먹기 전에 향을 맡아보시고요. 꽃향기도 맡아보시고 장미꽃 향과 백합꽃의 꽃이 어떻게 다른 향이 나는지 이런 거, 그리고 그런 향을 좀 다양하게 맡아보고 싶다 하면은 저는 조말론 향수를 많이 추천을 드려요. 조말론 향수가 굉장히 와인에 들어가는 향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좀 유럽에서만 나는 과일, 예를 들어 블랙베리라던가 바질 이런 향들이 많이 올라오는 향수가 많아서 그거를 좀 익숙하게 맡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또 식료품점으로 가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케아에서는 구즈베리잼이나 링곤베리잼, 우리나라에서 잘 만나기 힘든 그런 베리류의 향을 유일하게 맡을 수 있는 그런 식료품을 팔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식료품과 새로운 음식, 새로운 향에 좀 많이 노출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게 기반이 된 후에 해야 할 것은 바로 비교 테이스팅입니다. 하나만 드시면은 사실은 저도 되게 기억하기 힘들어요. 이거를 잘 기억하는 방법은 2병을 까서 이 2병의 차이를 명확하게 몸으로 느낄 때 그게 오래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구 본부장님께서 저렴이 와인을 많이 소개하는데 그거 말고 좀 고가의 와인도 소개해달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네요. 아무래도 제 채널의 목적, 그리고 다른 유튜버들도 마찬가지로 와인의 대중화가 조금 이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언제 한번 제가 고가의 와인을 추천하는 그런 콘텐츠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대답하려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콘텐츠 제작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콘텐츠 밀린 게 너무 많아가지고. 김은주님께서 멋스러운 세팅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사실 저도 세팅은 그렇게 잘 하지는 못해요. 솔직히 고백하면 똥손이라서. 근데 제가 이케아 접시를 하는 영상에 어떻게 좀 제가 그동안 세팅해왔던 거를 살짝살짝 보여드리는 게 있어서 그거를 혹시 참고하실 수 있다면 제가 쓰는 접시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주는 보통 마켓컬리나 배달 음식을 많이 이용하는데 안주 영상도 제가 언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님께서 내 인생 최고의 레드 화이트 스파클링 네, 이거를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정말 좋은 콘텐츠인 것 같아요. 이거를 그리고 하고 나면 좀 여파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한번 꼽아서 콘텐츠 제작 들어가 보겠습니다. 또 어떤 스타일의 와인을 좋아하는지도 여쭤보셨는데 스타일은 사실은 딱 있어요. 산도가 있는 와인을 좋아합니다. 이제 사람마다 와인에 가장 힘이 된다, 구조를 받쳐준다 라고 느껴지는 그런 한 요소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타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바디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렇게 다 있는데 저는 그게 산도라고 생각하고요. 산도가 받쳐줘야 와인이 좀 맛이 납니다. 이혜니님 프로 퇴사러라고 하셨는데 퇴사 얘기 궁금하시다고. 저도 퇴사 얘기를 정말 찍고 싶어요. 근데 왜 이렇게 용기가 안 나는지. 퇴사 얘기를 하려면 최소한 3부작으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회사였던 OECD 국제기구에 다녔으니까 그 국제기구에 다녔던 이야기와 퇴사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다녔던 회사가 가장 오래 다녔었고 그게 국책연구원이에요. 연구원으로 일을 했었는데 그것도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로 일했던 회사가 수입사에서 브랜드 매니저였는데 그 이야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언제 3부작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와인을 한 잔 까놓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코링코링 되게 귀엽다. 남은 와인은 어떻게 보관하는지. 남은 와인은 코르크로 다시 막아서 냉장고에 보관을 해주세요.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에는 2, 3일, 레드 같은 경우에는 3, 4일 정도 보관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향은 계속 변해요. 향이 점점 안 좋아진다 그러면 그 와인은 숙성력이 없었던 와인이고요. 향이 점점 좋아진다 하면 그 와인은 좀 더 숙성력이 있었던, 품질이 더 장기로 갈 수 있는 와인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칵테일 레시피도 물어보셨는데 제가 안 그래도 클래스 101에다가 마지막에 칵테일 레시피를 막 되게 많이 알려드렸어요. 첫 번째로 미모사 칵테일이라고 해서 스파클링 와인과 오렌지 주스를 섞어 먹는 그런 칵테일이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상그리아는 레드나 화이트 와인보다는 로제 와인, 특히 브라케토 닭기에 해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설탕을 넣지 않고도 충분히 달콤하고 산뜻한 맛을 낼 수 있어서 로제 상그리아 한번 도전해보세요. 박성훈님이 지금 브랜드 수입사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그 당시 스토리를 물어보셨는데 제가 이거는 따로 아까 퇴사 콘텐츠와 묶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프랑스에서 와이너리 투어를 했냐고도 물어보셨는데 네, 해본 적이 있고요. 작년에 르와르 밸리 쪽은 신혼여행으로 와이너리 투어를 쫙 했고요. 한국에 수입하지 않는 와인들을 많이 마시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거 외에는 와인을 잘 모를 때 아쉽게도 갔던 곳이 프랑스 알자스 지역이나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역, 영국에서도 요즘 영국 와이너리, 스파클링 와이너리랑 그런 게 뜨고 있는데 그런 데도 가봤어요. 코로나가 다 지나가고 우리가 해외여행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와이너리 투어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볼게요. 장지원님이 와인 구매할 때 좋은 어플. 일단은 가격적인 면이 궁금할 때 와인서처를 보시면은 거기서 나라를 지정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나라를 지정하지 말고 다른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를 지정해서 보면
그 나라 가격에 1.5배에서 2배 정도의 구매를 하신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꽤 저렴하게 구매를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종종 정말 해외가와 거의 똑같은 와인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게 어려운 경우도 많으니까요. 근데 예를 들어 이탈리아 와인이 이탈리아에서 팔리는 가격이라면 그 해외가에는 2배를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저렴한 편인 일이 많아서 1.5배에서 2배 정도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가격 말고 평점을 알고 싶다 하면 비비노 앱,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잖아요. 비비노 앱을 추천드리는데 비비노 앱에서는 약간 그런 거 있죠. 집단 지성의 힘을 활용한 거. 여러 사람들이 평점을 매기면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의 입맛과 비슷한 맛이니까 비비노 앱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인 평론가 점수가 궁금하시면 와인닷컴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와인 점수가 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JS는 제임스 서클링, 와인 스펙테이터는 WS, 그거는 미국의 가장 유명한 와인 잡지고요. WE라는 와인 인투지애스트라는 또 유명한 미국 잡지가 있고, 영국에서 유명한 잡지는 디켄터, D라고 쓰여 있고요. 그거 말고 100점 만점이 아닌 분이 있는데 JR 같은 경우는 젠시스 로빈슨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와인 비평가고요. 되게 많은 비평가가 있어서 이분들을 다 일일이 찾아보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런 정보가 유료 정보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와인닷컴에서 한 번에 검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지영섭님께서 저의 와인 강사 프리랜서로서의 삶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일단 저는 와인 강의를 주로 하고 있고요. 와인에 대한 글을 쓰기도 하는데 게을러지고 개인사가 바빠서 글을 많이 못 써서 매우 반성하고 있습니다. 와인 동영상 온라인 클래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거기에 올라온 질문들에 다 성실히 답글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루틴으로 그런 일을 하고요. 또 요즘 같은 경우 여러분들께 와인 책을 나눠드린다던가 와인 이벤트를 만든다던가 할 때 당연히 브랜드와 콜라보를 해야 되니까 그런 연락을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고요. 저는 일어나는 시간은 회사원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일어나고 자는 시간은 회사원 때랑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저의 브이로그를 언제 한번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인을 어떻게 하면 잘 기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아까도 잠시 말했지만 비교 테이스팅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와인을 드실 때 한 병을 이렇게 한 번에 맛보시는 게 아니라 최소한 잔을 2개를 놓고 병도 2개를 놓고 2개를 비교해서 마실 때 여러분들이 차이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마실 때라고 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마시면서 막 테이스팅 하다 보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대부분 테이스팅을 할 때는 모조리 다 뱉어요. 와인 맛만 이렇게 이해하고 외우려고 하지 술이 몸에 들어가게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의 비결은 와인을 테이스팅하지만 와인을 마시지 않는 것. 이 비결이라고 볼 수 있네요. 그리고 시험 노트는 당연히 적습니다. 혹시라도 길게 적을 만한 여유가 안 될 때는 그냥 이렇게 짧게라도 제가 외울 수 있는 그런 구절을 이용해서 빨리빨리 캐치해가지고 적어 놓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내추럴 와인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물어봐 주셨어요. 내추럴 와인은 아직도 되게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뭐라고 하죠? 마케팅 기믹이라고 하죠. 마케팅의 어떤 수단이다, 아니면 되게 건강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거다, 이런 게 있는데, 내추럴 와인이 오가닉 와인도 있고 비오디나믹 와인도 있고 내추럴 와인도 있고 이런 개념이 다 되게 다르고요. 저는 내추럴 와인이라고 해서 배척하거나 그걸 더 좋아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제 기준은 무조건 맛있으면 좋은 거고요. 제 기호에는 화이트와 스파클링 와인, 우리가 또 빼나라고 말을 하는 빼띠어 나튜렐이라고 하는 잔잔한 스파클링 와인, 이런 것도 좋아하는 편인데, 내추럴 와인 중에 레드 와인은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아요. 특유의 브렛이라고 하는 약간 펑키한 느낌이 나는 와인이 많은데 저는 그 펑키한 느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펑키하다고 하면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드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아까 나온 깁깁한 향이라고 해야 할까요? 약간 애니멀한 느낌, 동물의 느낌, 가죽의 느낌, 이런 느낌이 너무 많이 나는 와인은 별로 저에게는 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화이트 내추럴 와인을 좋아하는 이유는 대부분 내추럴 와인이 일반 와인보다는 약간 산도가 높아요. 그래서 산도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간혹가다 내추럴 와인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내추럴 와인에는 방부제의 역할, 어느 정도 방부의 역할을 하는 이산화황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산화황을 안 넣으려면 산도가 높아야 돼요. 그래야지 생물학적인 와인의 결함이나 화학적인 와인의 결함을 둘 다 막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산도가 높은 와인 좋아하시면 내추럴 와인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가격대별로 피노누아 추천해주세요 하셨는데요. 일단 가장 저렴이 10,000원, 정말 싸게 사면 뭐 8,000원, 7,000원에 구매가 가능한 꼬노스루 피노누아를 추천드리고요. 가장 저렴한 게 비시클렛하고 그거보다 위에가 뭐 20 베럴즈 뭐 이런 건데 그 레인지 다 꼬노스루 피노누아는 어느 정도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추천드리고 싶은 게 지역으로 따지자면 미국 오레곤 지역이고요. 오레곤 지역에서도 윌라멧 밸리라는 곳에 가장 여러분들이 좀 손쉽게 손 닿을 수 있는 브랜드는 두루앵이라는 브랜드인데 그 두루앵은 신세계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아마 이마트나 와인앤모어에서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35,000원에서 50,000원 사이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거 말고 이제 부르고뉴에서 좀 가성비가 좋은 와인은 제 생각에 뭐 도멘 페블레? 페블레가 굉장히 품질도 좋고 가성비 좋은 부르고뉴 와인을 잘 만들 것 같아요. 특히 처음 부르고뉴를 만나거나 처음 피노누아를 만나는 분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와인을 만들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가격을 쓰고 10만 원 정도 이상 돈을 주고 좀 좋은 피노누아를 사고 싶다 하면 저는 뉴질랜드 펠튼로드 와인들을 되게 많이 추천해드려요. 구하기가 종종 와인앤모어에서도 본 것 같은데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가격대의 와인을 추천드렸는데 꼭 하나라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내에서 와인 전문가가 어떻게 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국내에서 와인 전문가가 일단 되려면 최소한 WSET 레벨 3는 취득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 공부할 수 있는 채널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열정만 있다면 온라인 강의나 뭐 그런 걸로도 들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영어예요. 그래서 영어에 제약이 없다면 한국에서도 충분히 좀 더 많은 교육을 받을 수가 있고요. 영어가 조금 두려우신 분들은 시음회라던가 혹은 와이너리 방한 행사 이런 거를 이렇게 다니시면서 진짜 와인을 만든 와인메이커와 대화를 해보고 어떻게 이 와인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도 해보고 그리고 시음회에서 다양한 와인을 한 번에 이렇게 맛을 보면서 테이스팅을 하면서 입맛을 키우면서 전문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기정님이 마트 와인들 추천해달라고 제가 이제까지 이마트랑 코스트코, 홈플러스는 추천한 것 같은데 롯데마트는 아직 못한 것 같아요. 롯데마트가 제가 간 곳에 가격대가 너무 다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와인을 추천을 하려면 레인지가 조금 더 다양했으면 좋겠는데 롯데마트, 홈플러스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지만 롯데마트 역시 저가 정책을 많이 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너무 비슷한 스타일, 너무 획일적인 가격대가 있어서 좀 더 제가 스터디를 해보고 추천을 드릴게요. 한국에 없는 와인 직구하는 법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저도 직구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운이 좋게 해외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업무를 해가지고 들어올 때마다 사서 세관에 다 신고를 하고 들여왔었고 또 그 전에도 뭐 WSET 시험이라던가 신혼여행이라던가 해가지고 늘 셀러가 그렇게 빈 상태가 아니어서 직구를 하진 않았었는데 한국에 수입이 안 되는 와인을 제가 직구를 언젠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릴게요. 비비노 평점 4점 이상 되는 프랑스 와인 추천도 부탁하셨는데 네, 비비노 평점 4점이면 되게 높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보고 와인을 구매하는 요소로서 쓰진 않아가지고 잘 몰라서 다음번에 한번 보고 추천을 드릴게요. 변정호님께서 되게 추천한 와인들이 다 맛이 없고 맛이 입에 맞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만 읽어봤을 때는 변정호님은 입맛이 약간 고급이시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가 와인에서 나는 그런 결함들을
다른 분들보다 더 강하게 느끼시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밸런스가 깨져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저가 와인을 구매했을 때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밸런스가 잡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인을 시작하실 때는 저가에서 시작해서 점점 고가로 이제 가라고 말씀드리는 게, 처음 고가로 시작하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 해외여행을 나가면 막 다 좋고 막 여행 가면 막 다 신기하고 이런데 자꾸 다니다 보면 거기 같고 감동도 덜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와인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을 살살 하셔야 살면서 점점 더 좋은 감동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은 거죠. 근데 처음부터 딱 세계 최고의 와인 딱 맛보고 그러면 앞으로 이 전에 있는 그런 감동을 막 그렇게 와닿게 느끼기가 힘들잖아요. 정호님 같은 경우에는 저가 와인보다는 할인가로 구매해도 35,000원 이상 정도 되는 프리미엄 와인으로 좀 더 맛을 들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와인 페어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네,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답은 없어요. 와인 페어링은 본인의 입맛에 맞는 걸 찾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원칙이 있는데요. 무조건 와인의 산도가 더 높아야 되고요. 매운맛은 와인과 정말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알코올이 굉장히 입안의 혀를 자극하기 때문에. 여러분 불닭볶음면 먹다가 갑자기 맥주 드셔봤나요? 저는 먹어봤는데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너무 혀가 아파서. 그만큼 이제 탄산 그리고 알코올은 매운맛과는 잘 어울리지 않아서 그거를 감싸주려면 당도가 좀 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식후를 엽기 떡볶이와 먹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달고 산미가 있어야지 좀 매운 거를 같이 먹을 수 있습니다. 슈트장이님께서 보르도 올드 빈티지 특집을 원하시는데요. 보르도의 와인은 우리가 오픈 마켓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의 와인들은 우리 독점 공급사 이런 식으로 이 나라에는 이 수입사를 통해서 우리의 와인을 공급한다. 이런 식으로 연계가 돼서 수입이 되는 반면에 보르도는 오픈 마켓이라고 해서 어느 수입사나 다 수입을 할 수 있어요. 물량이 좀 센 수입사면 좀 더 싸게 수입을 할 수 있고, 물량을 많이 가져올 수 없는 수입사는 좀 더 수입하는 가격이 비싸겠죠. 그래서 수입사마다 같은 빈티지의 같은 와인을 수입하는 경우도 많고 그 가격이 다를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르도 와인을 구매하실 때는 저는 백화점 장터나 이마트 장터 같은 데를 노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올드 빈티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주석이 엄청 많이 깔려 있을 거예요, 바닥에. 디캔팅을 하기보다는 그 주석을 넣지 않기 위해서 보트를 좀 더 살살 다루셔야 합니다. 갑자기 막 이렇게 누여놨던 것을 세워서 바로 따라 먹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요. 누여있던 것이 있다면 그거를 세워놓은 지 한 이틀 이렇게 지난 후에 그걸 따라서 마시는, 그래야지 주석이 다 가라앉으면서 깨끗한 와인을 맛보실 수가 있어요. 음식이랑 같이 먹어도 좋지만 만약에 올드 빈티지가 너무 소중한 빈티지다, 너무 소중한 와인이다 하시면은 사실은 와인 하나를 놓고 잔에 따라서 이 빈티지가 오래된 와인들도 시간이 되면서 계속 변하거든요. 맨 처음에 쿰쿰했다가 과실향이 올라올 수도 있고요. 처음에는 과실향이 조금 나다가 다시 쿰쿰해지고 꺾이는 와인들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모습을 관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와인들은 올드 빈티지일수록 그날 다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올드 빈티지는 두고두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본인이 다른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때 천천히 마실 때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페이지 77님이 와인 에어레이터 효과 진짜 있나요? 와인 에어레이터 효과 있습니다. 공기를 불어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디캔팅을 한 효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레드에만 왜 하냐면 타닌을 좀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레드에 많이 하고요. 화이트에도 해도 상관은 없지만 화이트에 하는 효과보다는 덜 하기 때문에 레드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와인 에어레이터를 할 때 가장 조심하셔야 될 거는 타닌이 별로 없고 얼리 드링킹이라고 해서 1, 2만 원대에 빨리 먹는 와인으로 만들어진 와인은 굳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럼 괜히 이제 얘를 조로 일찍 늙게 와인을 빨리 그냥 산화시켜버리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에어레이터를 쓸 정도의 와인이면 최소 할인가로 3만원 이상의 좀 터프한 탄닌을 가진 까베르네 소비뇽이라던가 시라즈라던가 이런 와인들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선옥님, 선물하기 좋은 와인. 제가 이걸 적어놨어요. 제가 선물하기 좋은 와인을 한 3가지로 꼽아봤어요. 그리고 가격대가 이제 10,000원대를 선물하시고 여성분 혹은 달콤한 걸 좋아하는 어머니 이런 분들에게 할 때는 모스카토 다스티, 정말 가볍게 그냥 같이 쉐어해서 먹을 수 있으면서도 선물로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모스카토 다스티나 브라케토 다끼 로제 스타일의 와인을 추천드리고요. 조금 더 돈을 쓸 수 있다 해서 3만원으로 가시면 풀바디 레드, 예를 들어 호주 시라즈라든가 아르헨티나 말백 와인을 추천드리고 5만원 이상 쓸 수 있다 하시는 분은 무조건 샴페인이죠. 샴페인을 구매하시면 약간 축하의 의미도 있고 가격이 워낙 있다는 걸 아니까 내가 이렇게 준비했어요 하는 느낌도 있고요. 김현성님, 와인 섞어 마시면 어떤가요? 사실은 와인은 그 한 병으로 이제 와인 메이커가 온전한 맛을 느끼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섞어 마시는 거를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는데, 만약에 본인이 나는 굉장히 뛰어난 블렌딩 마스터, 그러니까 와인을 섞어서 막 블렌딩 마스터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해보겠다 하면 말리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WSET 디플로마 과정을 런던에서 할 때 그 과정에서 리오하라는 와인 아시죠? 리오하 와인을 시음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리오하 지역에서 가르나차로도 만들 수 있고 그라시아노라는 좀 터프한 품종으로도 만들 수 있고 가장 메인 품종은 템프라니오인데요. 이 3가지 와인을 주셔서 그걸 블렌딩하는 연습을 하고 서로 나눠 먹어서 어떤 사람이 제 블렌딩 잘했나 이렇게 블렌딩을 해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도 해본 적이 있고 평소에 마시면서는 그렇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아까 처음에 공지한 구독자 이벤트 공지를 할 거예요. 제가 6월 13일 11시에 잠실 롯데백화점 지하 1층에서 샴페인과 파이퍼 아이직에 대한 간단한 강연을 할 텐데요. 여기에 무려 4종의 신와인이 곁들여질 거예요. 파이퍼 아이직 퀴베브리, 그리고 파이퍼 아이직 로제 소바주, 세 번째로 파이퍼 아이직 빈티지 2012년, 마지막으로 레어 2002년까지 무려 4가지를 시음을 할 거고요. 제가 여러분을 무려 15분 초청할 예정입니다. 좋으시죠? 혹시나 15분에 선정이 되진 않아서 시음은 못하지만 그래도 샴페인 강의를 조금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뒤쪽에 서서 볼 수는 있으십니다. 제가 너무 사람이 많으면 부끄럽긴 하겠지만 그래도 샴페인 강의를 들어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방문하셔서 구경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이벤트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까지 성실한 구독자분들이시면 다 아실 텐데요. 제 인스타그램에서 좀 더 자세히 안내가 될 테니까 댓글로 이벤트 참여해주세요. 제가 브랜드 앰버사더 역할을 하면서 저만 막 홍보하고 저만 막 좋아지는 게 아니라 구독자분들께도 다양한 혜택을 드릴 수 있어서 저는 너무너무 기쁩니다. 지방분들이 주중에 올 수 없다 하셔가지고 제가 주말에 특별히 마련을 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와 같이 맛있는 레어 2002 진짜 맛있습니다. 그거 함께 시음하는 시간 가지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